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매크로 작성하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강 매크로 작성하기 다음에 차트 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요. 얘는 7번 시트, 우리 커마 2급 시험 볼 때 7번 시트에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진행할 강의 차트도 10점인데요. 매크로하고 차트는 부분 점수가 있죠. 매크로는 지금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1번과 2번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두 개가 나오고요. 하나당 5점씩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시사항이 셀서식처럼 5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지시사항 하나당 2점씩 해가지고 5개니까 10점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부분 점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매크로는 처음에는 막 헷갈려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는 방법만 알면 괜찮습니다. 그 교과서마다 이 매크로에는 그 매크로란 자체가 여러 가지 수행하는 작업을 도형이나 아니면 매크로 전용 버튼의 기호에다가 연결을 함으로써 클릭을 했을 때 한 번에 실행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을 버튼 하나로 지금 실행시키는 건데, 그걸 매크로라고 불러요. 근데 매크로 자체를 갖다가 도형을 먼저 그릴 것이냐 아니면 매크로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과서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교과서에서는 매크로를 먼저 해라, 어느 교과서에서는 매크로를 나중에 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매크로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먼저 했을 때 나중에 했을 때 실수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매크로를 먼저 하고 나중에 도형을 그리게 되면 내가 깜빡하고 매크로를 멈추는 걸 안 한 거야. 예를 들면 매크로 중지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도형까지 그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차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정지를 눌렀는데 도형 그리는 것까지가 다 매크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크로 작성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도형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선호하는 건 도형을 먼저 그리고 하는 건데, 얘는 그 나중에 매크로 안에 도형이 포함되지 않아서 실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다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이 매크로를 하려면은 이 개발 도구라고 있는 이 탭이 지금 현재 엑셀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집에서 쓰시는 여러분들 컴퓨터 보시면은 어, 이게 포함이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파일에 가셔서 여기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옵션에서 여기 리본 사용자라고 있죠. 여러분 리본 사용자에 가시면은 요 리본 사용자에 아마 개발 도구가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요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용한다고 체크를 해 주셔야만, 그리고 확인을 누르셔야만 뭐가 돼요? 이제 개발 도구가 뜨고 이 개발 도구 안에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매크로 자체 필기 공부하셨을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 매크로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 때문에 애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교육용이라서 매크로 바이러스는 이미 다 검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때는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서 꼭 리본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라 했죠. 우선 도형부터 그리는 방식으로 해서 매크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매크로에서는 네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이름, 매크로 이름, 그 다음에 함수, 그리고 단추를 쓰라 했는지 도형을 쓰라 했는지 체크를 하고요. 위치, 이 네 개를 갖다 꼭 작업,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인지를 딱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함수와 작업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네 개를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D16부터 27까지, 저는 D16부터 27까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고요? 지금 제가 잘못 놓고 있죠? 자, 다시 한번 D16부터 26, 여기네요. 27,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도형을. 그리고 양식 컨트롤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얘입니다.
거의 얘밖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거 눌러서, 자, 누르고 내려오시면 지금 저 십자가 모양이 있죠.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면서 셀 크기에 딱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랑 놔주시면은 매크로 지정이란 게 떠요. 어떤 책에서는 여기서도 요 이름을 갖다 미리 입력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평균이라고. 지금은 입력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자, 더블 클릭 들어가서 뭐 이름을 평균이라고 써줍니다. 왜? 여기 보시면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라 했죠. 자, 여기 이렇게까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매크로를 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도형부터 집어넣고 이제 뭐 한다? 매크로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매크로 작업하는 건 순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매크로 기록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평균이었죠. 자, 나머지 뭐 바로가기 키라든가 통합 위치라든가 설명 따로 지적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름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게 기록 중지로 바뀌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워크시트 안에서 하는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탭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평균에다 놓고요. 에버러지 함수를 쓰라죠. 에버러지, 우리 함수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AVE까지 지면 우측에 에버러지에 해당되는 나머지가 쭉 나와요. 자, 그러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에버러지에 갔으면, 자, 이거 다 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눌러? 탭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탭키. 그러면 알아서 저처럼 지금 함수를 채워주면서 열어주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이니까 쭉 드래그를 하시면 필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떨어진 셀을 찍을 때는 콤마, 지금 범위를 주니까 연속된 셀에서는 콜론으로 표시가 되더라.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 괄호라는 거는 인수가 시작했다, 인수가 끝났다라는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했죠.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죠. 자, 엔터를 치고 드래그해서 채우기로 내리면 됩니다. 자, 지금 다 채운 거예요. 그럼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여기 옛날에는 A1에다 놓고서 기록을 중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화문서에 매크로가 실행되기만 하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마무리 짓는 편입니다. 왜? 커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기록을 중지했습니다. 자,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도형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요. 지금 얘를 갖다 이제 뭐 해줘야 돼? 지정을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매크로도 저장해놨고 도형도 그려놨으니까 이 도형과 매크로를 연결해 놓는 게 지정입니다. 지정 누르시고요. 방금 전에 내가 만든 평균이란 매크로가 보이시죠? 확인. 그럼 이제부터는 이 평균이 요 단추랑 연결이 된 겁니다.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굳이 안 지워도 제가 여기다 커서를 놨는데 클릭하니까 범위가 들어갔네. 아, 실행됐구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지우고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예, 매크로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요거까지 해 주셔야만 아, 내가 5점이 맞아졌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도형을 이렇게 잘못 그렸어. 근데 이 도형을 갖다 내가 딱 맞춰서 그리고 싶은데 아무리 왼쪽을 눌러도 왼쪽 키를 누르면 찍히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도형에 가서. 그리고 나서 다른 데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Alt 키 누르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형도 급하게 그리다 보면은 딱 맞게 안 그려지거든요. 자, 두 번째. 자, B3부터 B14까지 F3부터 F14까지 표준색 글꼴에 빨강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실행하시오. 빗면 이게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집어넣고 G16부터 H17까지 여기네요. 여기다가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 여기 있죠. 시킨 대로 클릭 Alt 키 누르고 드래그
더블 클릭 가셔서 이름은 뭐? 서식이라고 적으랍니다. 서식. 서식이라고 적고요. 자, 이러면 뭐라 했죠? 제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라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름은 서식.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글꼴이라는 거 어디서 한다고요? 홈 탭에 가시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 B3부터 그죠? B14 컨트롤 F3부터 F14. 제가 컨트롤을 누른 이유는 떨어진 셀을 지정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다 했죠. 글꼴을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누르시오. 자,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매크로를 시작할 때도 개발도구, 종료할 때도 개발도구 와서 기록을 중지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시작과 끝이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시작 기록과 매크로 중지를 해줘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이 실수하십니다. 자, 온 다음에 마지막 우클릭 매크로 지정, 서식 눌러서 체크. 됐죠? 분명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러면 10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본다 했죠? 그거를 요 1번 문제로 유형 1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아까 우리 했던 거 보면은 단추 입력하는 거 있죠? 개발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 입력하고요. 하기 전에는 뭐가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리본 메뉴 파일에 옵션에 리본에 개발도구가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셀에 딱딱 맞게 단추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교과서에서는 평균을 먼저 입력을 해줬는데 나중에 입력해줘도 됩니다. 연결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average, 그 다음에 범위를 주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났으면 기록 중지해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A1 셀에다가 지금 보기 좋기 때문에 여기다 눌렀다는 건데 이거는 감점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편한 걸로 자기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도 저는 먼저 했죠. 왜냐면 나중에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것까지도 매크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제목까지 먼저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매크로를 잘못했다. 만약에 매크로를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에 비주얼 베이직 옆에 매크로라고 있죠. 매크로를 누르시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매크로를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여기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 제목을 입력한 상태에서 중간에 지시사항에 가운데 제목이 정렬되도록 하세요라는 거 나오면은 맞춤에 가운데로 해주시면 지금처럼 서식의 글자가 가운데로 간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러면 하나 지시사항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우선은 두 번째 방법은 매크로부터 만드는 겁니다. 매크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매크로 기록. 이름은 뭐라고요? 총점. 총점은 소양 인증과 직무 인증을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10부터 B11까지 집어넣는 거네요. 자, 이름은 총점입니다. 확인 누르고, 총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이란 거죠. 공식 그대로 채우기 핸들에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크로를 먼저 입력할 때는 여기서 기록을 중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깜빡 잊고 기록을 중지 안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A10부터 B10까지를 갖다가 B11까지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집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아까 제가 띄운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확인하고 눌렀습니다. 이름 총점이다. 자, 우선은 지금은 제가 실수 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본인이 아까 여기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걸 중지를 안 했다 그러면 이 그림 그린 것까지 다 매크로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드릴게요. 자, 우선 매크로부터 먼저 한다 했죠. 매크로 기록, 이름은 채우기 색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A3부터 E3까지 여기네요. 여기를 갖다가 홈 탭에 가셔서 뭘로 채워라? 채우기를 갖다가 색 채우기를 표준색 노랑으로 채우세요. 채웠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항상 어디 와서 개발 도구 와서 기록을 중지해라. 자,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여기 도형을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도형을 범위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음영을 먼저 주고 시작하거든요. 헷갈리실까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빗면을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자, 이름 여기는 채우기 색. 자,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우클릭, 매크로 지정, 채우기 색, 확인. 눌러서 체크인데 급하다 보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급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라고요? 지금처럼 홈 탭에서 채우기라든가 색깔 바꿔놓고 개발 도구로 와서 중지를 해야 되는데 개발 도구를 안 온 거야. 그 상태에서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형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지해 보면 이것까지도 매크로에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강의할 때 그냥 도형부터 그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도형 먼저 그리는 걸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 거. 자, 우선은 합계를 구해라. 썸 함수를 써라.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3부터 H4, G3부터 H4까지 집어넣어라. 그러면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 키 누르고 드래그 취소 이름은 합계. 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자, 집어넣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끝났으면 매크로를 집어넣을 수 있다. 매크로 기록, 이름은 합계. 여기다가 sum, 탭, 전체 범위 주시고 엔터. 자, 합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매크로 기록 중지. 마우스 오른쪽 키, 매크로 지정, 합계, 확인, 클릭. 예, 이상 없네요. 헷갈리시면 지우고 다시 한번 눌러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사각형,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G6부터 H7까지 여기다 집어넣어라.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둥근 사각형, 여기 있죠, 여기. 둥근 사각형, Alt 키 누르고 드래그, 더블 클릭, 이름은 서식. 자, 여기가 되면 이제 또 매크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자,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 이름은 서식. 자, 요번에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요번에는 A3부터 E3, A3부터 E3까지, 그 다음에 A14부터 G14죠. 여기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자, 여기를 갖다 뭘로? 표준색 주황색으로. 홈 탭에 표준색 주황색, 밑에 있는 걸 표준색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걸 테마색이라 합니다. 주황색으로 채우세요. 채웠죠? 어디 가서? 개발도 가서 기록 중지. 마우스 오른쪽 키 매크로 지정 서식 확인 눌러서 체크. 자, 이거 만약에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홈 탭에 가서 다른 색으로 바꿔보면 돼. 이렇게. 그리고 얘를 누르면 다시 돌아간 거 보이시죠?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처럼 두 개를 갖다가 다 맞아야만 10점이죠. 매크로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 문제 총 6개 풀어봤죠? 하나씩 한 시트에 2개씩 있으니까 실제 시험 볼 때도 매크로는 지금 여러분들 푸신 수준이 시험 문제 수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 작성하기까지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8번 시트 남았는데 다음에 차트 하면서 차트까지 끝내고 나면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에 대해서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2급 그 한글 파일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우선 다시 한번 먼저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공부하실 때는 꼭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오셔야 돼요.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에버리지가 뭐지? 이러면 안 되고 에버리지에 대한 기본 개념, 평균을 구하는구나. 인수가 뭐가 들어가는구나 정도는 알고 오셔야 나중에 중복되는 함수가 나왔을 때 이해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